부활절을 맞아 부산에서도 현장 예배를 한 교회가 전체 절반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외 방문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데다 아직 고강도 사회적 물리적 거리 두기를 시행 중인 만큼 방역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대형 교회입니다. 신도 수만 1,200여 명. 코로나19로 현장 예배를 자제했지만 부활절인 어제는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발열 상태를 확인한 신도들이 속속 예배당으로 들어갑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맞고 또 우리가 국가에서 이게 거리를 태어나서 교대로 태어났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휴일 현장 예배를 진행한 교회는 952곳, 지난주보다 230여 곳이나 늘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부산의 교회 절반 이상이 현장 예배를 추진키로 하면서 방역 당국도 일일이 교회를 찾아다니며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해외 방문자로부터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집단 감염 우려 역시 여전한 상황. 현장 예배를 보는 교회를 빠짐없이 점검하기 위해 시청과 각 구군, 경찰 공무원 수백 명이 동원됐습니다.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경찰청과 합동으로 저희도 점검하고 있고 1,000명 미만은 구군에서 역시 경찰청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지침에 따라 집회를 열 때 2m 떨어져 앉기 등 8가지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는 여전히 최근 2주 이내 해외를 다녀온 이력을 확인하지 않는 등 방역에 구멍을 보였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다 이제 소독하고 이런 거 다 잘하고 있어요. 명단 같은 거가 조금 이제 그래서 명단 좀 적으세요. 억지로라도 적으셔야 됩니다. 합동 점검 결과 교회 19곳에서 방역 수칙 위반 24건이 적발됐습니다. 부산시는 적발된 교회에 1차 행정 지도를 내리고 이들 중 확진 환자가 나오면 입원비, 치료비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직 고강도 사회적, 물리적 거리 두기가 진행 중인 만큼 집단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부산은 어제도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해외 입국자와 접촉자 등 자가격리자 숫자가 3,549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은 지난달 23일 이후 어제까지 20일째 지역 감염 사례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확진 환자 123명 가운데 99명이 퇴원했고 21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초박빙 대결이 곳곳에서 이어져 부산의 총선 결과에 전국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 더불어민주당은 최근의 상승 추세, 또 부산 미래통합당은 바닥 민심에 근거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재형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지난 20대 부산 총선 결과는 민주당 5석, 새누리당 12석, 무소속 1석이었습니다. 이후 보궐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1석 늘렸고 20대 임기 말인 지금 민주당은 6석, 미래통합당 12석입니다. 부산민주당은 현역 6석에 플러스 알파를, 부산통합당은 18석, 보수 텃밭을 모두 되찾는 게 목표입니다. 조국 사태 이후 정부 지지율 하락세에 통합당의 목표가 현실화되는가 했지만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평가가 확산되고 막판 통합당 공천 잡음이 일면서 수도권 지역에서 시작된 여당 상승세는 PK 지역에까지 일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눈앞에 둔 지금 여야 누구도 우세를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초박빙 지역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각 당 판세 분석에 따르면 부산 18개 선거구 가운데 최소 5곳에서 최대 10곳까지 오차 범위 내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기류가 이어진다면 PK 지역 승리는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며칠 안 남은 지금 시점까지도 민주당의 상승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에 목표했던 과반수 10석 달성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라고. 반면 통합당은 다수 지역이 초박빙인 건 맞지만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사표 방지 심리가 작용해 통합당으로 무게추가 기울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을 하는 그런 총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전석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균형 감각을 발휘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의석 확대를 기대했던 부산 정의당은 위성정당 출현과 양당 중심 진영 논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막판 비례정당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 게 관건입니다. 한편 낙동강 벨트의 시발점인 경남 양산 역시 두 지역구 모두 막판까지 민주당과 통합당이 치열한 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네, 4.15 총선을 앞둔 마지막 일요일인 어제 여야 후보들은 빗속 마지막 유세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선대위는 경부선 화명과 구포역 등에서 이른바 낙동강 벨트 출마 후보자들이 경부선 지하화 공약 실천을 다짐하면서 한 표를 호소하는 릴레이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미래통합당 부산선대위도 서면에서 지역구 후보들이 모여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데 이어서 온천천을 끼고 있는 동래 금정, 연제구 출마 후보들이 공동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예측 불허 PK 총선, 자영업자 표심이 가른다라는 글이 제목 일면 머리 기사에 올라와 있습니다. 수도권과는 달리 PK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비율이 40%에 육박해 경제 관련 표심에 따라서 승부가 날 것이란 전망인데요. 때문에 부산 여야는 막판 선거전의 포커스를 경제에 집중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춘 후보는 지역 신용보증재단 4조 원의 보증 확대를, 또 전재수 후보는 경부선 철로 지하화를 강조했고, 서병수 후보와 이주환 후보는 기업과 국민이 코로나19에 울고 있다며 부산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면 기사입니다. 의심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는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가격리자는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 내 별도 공간에서 투표할 수 있고 전담 인력이 투표 과정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격리 장소에서 투표소로 갈 때는 마스크를 쓰고 걸어가거나 자차로 가야 하고 관리자가 1대1로 동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엔 국제신문 일면 기사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관련해서 5대 생활방역 핵심 수칙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일단 아프면 3, 4일 동안 집에서 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2팔 간격의 거리를 두고 한 주에 한 번 소독과 아침, 저녁으로 환기, 30초 동안 손 씻기 등인데요. 정부는 상황에 따라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마지막도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이는 마스크가 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박성일 청각재활센터가 착용자의 입이 보이는 투명 마스크를 국내에 도입해 제작했다는 건데요. 미국에서 특수교육학을 전공하는 한 대학생이 입이 보이는 투명 마스크를 제작했다는 소식에 제작법을 문의했고, 기존 KF94 마스크의 입 부분을 잘라내고 투명 코팅지를 덧댔다고 합니다. 청각장애인의 가족이나 사회복지사 등이 센터로 일반 마스크를 가지고 오면 투명 마스크로 무료 제작해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난 주말은 흐리고 비가 온 데다 날이 쌀쌀했습니다. 지금도 동해안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부산에 산발적인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낮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봄바람답지 않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강풍주의보는 오늘 밤이나 돼서야 해제될 걸로 보이고요.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6.8도로 예년보다 쌀쌀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17도로 한결 포근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쌀쌀함이 감돌고 있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부산 17도, 양산과 창원이 18도, 거제는 16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남해와 동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8m의 매우 거센 물결이 일겠고요. 너울성 파도도 넘나드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올라 당분간 따뜻하겠고요. 선거일인 수요일에는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중3과 고3에 앞서 대학들은 먼저 비대면 강의, 이른바 온라인 개학을 했었는데요. 수업의 질이 떨어져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연스레 등록금 반환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올해 대학 4학년인 최모 씨. 코로나19 여파로 이번 학기에는 모든 강의를 비대면, 즉 온라인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기숙생활을 하는 최 씨는 강의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학생들이 동시에 접속하다 보니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고 간혹 서버가 다운되기 때문입니다. 또 대부분의 강의가 일방적으로 이뤄져 수업 집중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이 끊기거나 안 돼가지고 접속을 한 상태에서 갑자기 나가지는 경우도 있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실험과 실습이 중요한 이공계열 전공자인 박수환 씨의 경우는 사정이 더 답답합니다. 이번 학기에 실험 위주의 전공 과목을 신청했는데 이론 위주의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돼 실험을 눈으로만 배우다 보니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으로만 보고 하니까 별로 이해도 잘 안 되고 원래 직접 해봐야 되는 수업인데 직접 해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별로 배운다라는 느낌이 잘 안 드는 것 같습니다. 학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불평과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교 강의실은 물론이며 도서관까지 폐쇄되면서 학생들은 공부할 곳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카페에 나가서 하기엔 솔직히 아직 좀 무섭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뭐 도서관이나 열람실 이용 못하는 게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한편 전국적으로 학습권 보장과 등록금 반환을 골자로 한 릴레이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대학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대학들도 동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지금은 마스크 수급이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코로나19 초반엔 마스크 구하기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이때 부산 새마을부녀회가 마스크를 직접 만들자며 한 달 넘게 마스크 제작에 나섰는데요. 박경순 부산시 새마을부녀회장을 김윤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반 발생한 마스크 대란. 어디서도 마스크 한 장 구하기가 어려웠고 넘쳐나는 수요에 가격마저 폭등하며 그야말로 금스크가 됐습니다. 그때 부산시 새마을부녀회가 차라리 우리가 마스크를 만들자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마스크 구입이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잖아요. 그때 또 실제 구입이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이나 중증장애인이나 고령자들한테 우리가 수제 마스크, 필터형, 씻어서는 수제 면 마스크를. 하지만 실제 마스크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원단부터 필터까지 어떤 걸 써야 할지가 고민이었고 재단 작업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재료 구입이 제일 어려웠죠. 재료 구입이 정말로 필터나 원단이나 끈 이렇게 마스크에 필요한 재료 구입이 정말 어렵고 필터는 구입은 정말 우리 개인이 할 수 없었습니다. 시에서 필터 구입을 해주셔가지고.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알려주고 서로 배우다 보니 조금씩 작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 동안 마스크 11만 장이 만들어졌고 취약계층과 중증장애인 등 마스크가 꼭 필요한 곳에 전달됐습니다.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받고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구입하기 어려운 마스크를 이렇게 보내줘서 감사하다는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 법도 하지만 즐겁게 땀 흘려준 회원들이 고맙기만 합니다. 전부 다 앉아서 뭐 정부 탓, 내 탓, 니 탓만 하는데 새마을분회에서는 직접 나서서 이렇게 마스크를 작업해가지고 만드는 작업을 해서 나눠주니까 그런 데서도 굉장히 보람을 많이 잊고 뿌듯했습니다. 부산시 새마을부녀회에 몸담은 지 벌써 30년. 태풍 매미 피해 복구 작업,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등 큰 위기 속에서도 마음을 모았던 만큼 박 회장은
코로나19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어려울 때 더 힘을 바랍니다. 예, 어려울 때 IMF 때 순금 모으기도 새마을분회가 최초로 했거든요. 예, 이번에도 코로나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수제 마스크 작업을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 같이 힘을 합쳐서.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부산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 하루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낮 12시 40분쯤 금정구 부곡동의 한 수입차 전시장 공사장에서 안전을 위해 설치해둔 높이 20여 미터의 비계가 넘어지면서 옆 건물을 덮쳤습니다. 또 어제 오후 4시쯤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공사장에서 안전 펜스가 넘어지는 등 어제 하루 소방본부에 7건의 강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동래구 낭민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장판 합선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소방서 주산 1,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거주자 1명이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66명이 놀라 대피했습니다. 또 어제 오전 8시 40분쯤 영도구 북내동의 한 원룸에서 담뱃불로 추정되는 불이 나 10분 만에 꺼지는 등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동구 범일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4%의 만취 상태로 약 900m를 운전한 혐의입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2년 술을 마시고 빗길에서 차를 몰다가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를 내 1년 동안 복역했고 또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서 3년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이번이 3번째입니다. 부산교육청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부산지역대학 2021학년도 대입 전형을 안내하는 유튜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16일 동아대학교를 시작으로 부산 지역 14개 대학의 내년도 입시 정보를 알려줍니다.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이 방송은 평일 오후 7시부터 시작하며 실시간 방송을 보지 못한 학생들은 부산 진로진학지원센터와 유튜브 채널 검색으로 동영상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전국광역시 중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부정 비리 등을 수사할 전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복지부정수사팀은 복지법인 기본재산의 부정처분과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위한 주부식비 횡령, 복지시설 공사비 리베이트 등을 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법인 임원이나 시설장의 친인척 등이 회계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복지부정 방지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BNK 부산은행이 지역화폐인 동백전의 선불형 체크카드를 출시합니다. 지금까지 50만여 명이 가입한 동백전은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캐시백 프로모션을 4월까지 연장하면서 하루 10,000명씩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이용금액의 2%, 전통시장 이외에서 사용하면 0.2%의 할인 혜택도 주어집니다. 지난 주말은 흐리고 비가 온 데다 날이 쌀쌀했습니다. 지금도 동해안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부산에 산발적인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낮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봄바람답지 않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나 돼서야 강풍주의보는 해제될 걸로 보이고요.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6.8도로 예년보다 쌀쌀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17도로 한결 포근해지겠습니다. 기온이 올라 당분간 따뜻하겠고요. 선거일인 수요일에는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